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내일 특검에 소환됩니다. 베트남 귀국길에 체포되고 처음으로 조사에 나오는 겁니다. 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내일 동시에 부르면서 김건희 씨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중심인물 김예성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특검에 출두해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여권 만료 직전 귀국하면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검은 기업들이 IMS에 투자한 184억 원 중 일부를 김 씨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첫 소환 조사에 나섭니다.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투자 수익 일부가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같은 시간 김건희 씨도 2차 소환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 14일 조사에 이어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도 버티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소환에는 응하면서도 특별한 진술은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내일 소환됩니다. 특검은 전 씨를 상대로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시도했는지 캐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구속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내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을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흉상 철거 논란이 불거졌던 홍범도 장군을 다룬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군들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의 한 영화관에 들어서자 깜짝 놀란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하러 극장을 찾은 겁니다. 독립군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들의 항일투쟁과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1920년 봉오동 전투는 물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도 다뤘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보수들은 한 군데 집중해서 운동하기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요즘에 군대의 전술적인 준칙에 비춰보면 홍범도 장군은 대단히 성견이 있다고 봅니다.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대표로 참여했고 영화 내레이션에 참여한 배우 조진웅 씨와 사전 추첨으로 모집한 일반 시민 200여 명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그제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는데요. 김 관장은 독립투쟁을 언급한 뒷부분을 빼고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단체는 망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는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인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한 데 대해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가 김 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감사와 수사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관장은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통합을 강조하는 의도였다며 기념사 일부분만 잘라 왜곡 보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선열들의 이런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광복회는 주도 면밀하게 계산된 뉴라이트 논리를 대변한 의도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하는 그에서 집중돼야 되는 거죠. 함석헌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 뜻은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후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처사죠. 감독기관인 국가보훈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에 김 관장 항변은 말이 안 된다며 반드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사실상 동부 핵심 요충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영토를 내줄 수 없다고 해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미러 정상회담. 그러나 결과는 노딜이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전선을 동결할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뜻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습니다. 푸틴이 처음부터 요구해왔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푸틴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라고 압박한 셈입니다. It's not a done deal at all. And Ukraine has to agree. President Zelensky has to agree.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의 진격을 막아온 우크라이나의 최종 저지선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찬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В кінці кінців все одно вирішується на рівні лідерів. Без України це вирішити неможливо. І, до речі, всі це також підтримуют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 실패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로 예정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공할 경우 오는 22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 간 3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회담의 성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2월 노골적으로 얼굴을 붉힌 적도 있습니다.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having cards. Right now, you don't. You're playing cards. You're playing cards.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현지 언론은 이번 회담이 고립됐던 푸틴 대통령이 화려하게 복귀할 명분만 제공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란 반응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